조선 중기에 유학자 중에 성리학자 중에 화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죠. 약간 그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학문의 역사 중에 조금 특이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 학풍의 주자 중심의 성리학 중심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라고 하면 약간 이 토속적인 자생 어떤 학파를 이룬 양반이 이제 그 서화담이라는 양반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죠. 뭐 성도 3절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특히 황진이하고도 얽힌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이지엄 선생의 이제 스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학풍에 이렇게 어떤 한 맥을 이렇게 형성한 양반인데 나이는 뭐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58. 옛날 같으면 저도 죽었을 나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두보, 이태백 뭐 이런 사람이 다 60 전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장수시대고 하기 때문에 60 넘어서도 뭐 거의 신중년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예전에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세를 풍미하고 뭔가 그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의 길이 나올 만한 어떤 학풍, 어떤 업적 이런 거를 달성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양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집중력, 그죠? 그 밀도, 시간의 밀도, 그걸 얼마만큼 집중해서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남다른 성과나 업적도 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일화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사후에, 그러니까 영의정으로 추전이 됐어요. 선조 때. 선조 때 영의정으로 추전이 됐는데 이 양반이 유학자이면서도 도가나 불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대부분 이제 이기학파, 뭐 이기 이원론, 일원론 뭐 이랬는데 약간 저는 그게 노자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주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북한에서 더 유물론의 시초를 이뤘다 해가지고 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선조 때 이제 영의정으로 추존을 하려고 했는데 선조가 참 말이 많은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임금이 물었나 봐요, 이제 신하들한테. 아니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자기 수양도 없고 공부 방법도 좀 특이하고 이랬더니 이제 그 중에 이희가 추천했는데 그 추천사가 어떤 얘기였냐면 그의 공부법이 꼭 본받을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나아가 스스로 얻는 것이 많아서 문자로만 익히고 말 학문은 아닙니다. 요즘 학자들은 성현의 학설을 모방해 말할 뿐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특이한 게 경물치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에 나오잖아요. 비교적 늦게 좀 공부를 했는데 18살 때 대학을 접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공부 방법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거경국리라 해서 이렇게 불가에서 화두 틀어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경에 거해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에 들어간다. 이런 방법론인 거죠. 이게 불가에도 8정도가 있지만 유가의 공부 방법에도 8정도가 있거든요. 성의, 정심, 수신, 제가, 그러니까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게 이제 성의, 내 마음을 다지는 것부터 해서
성의, 정심하고 경물. 이게 역학에도 이제 근취저신, 원취저물 하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가까이는 내 몸에서 사물의 이치를 취하고 멀리에서는 근취저신, 원취저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공부 방법이 이 양반이 종달새 소리를 듣고 이거를 15일 동안 연구를 한 거야. 15일 동안. 그래서 그 새의 소리를 의미를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그 소강절 선생에도 보면 삼요시붕이라는 게 있어요. 매화역수에 보면 삼요시붕. 그게 그러니까 내 어떤 내외 나하고 사물하고의 이렇게 응하는 방법론, 뭐 말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는 3가지가 있고 그걸 확장을 하면 이제 10가지가 있다. 그것도 크게 보면 경불치지 방법론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스승을 두고 공부한 게 아니라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천자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에 딱 붙여놓고 그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글자만 보는 거야. 그거 깨달으면 따지자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 선조도 전통적인 학문 방법이 아니다. 근데 이는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시중에 학자들이 다 서책에 나온 거 자기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답습하고 앵무새 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이러는데 독창적인 자기 사유에 의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이런 본받을 만한 게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의정에 이렇게 이제 추존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공부한 방법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방법론이죠. 방법론이고 이게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귀신에게도 통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게 믹센트 치아이라고 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한다라는 거. 이게 몰입 거경북리나 화두를 틀거나 뭐 어디에 하나의 골모락에 의식을 집중하거나 이게 뭐 1800개의 공안 이것도 화두 그것도 이독제독인 거거든. 그죠? 뭔가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그죠? 선도 묵조선이 있고 간화선이 있는 거거든. 아예 잡념을 없애는 거. 아니면 큰 잡념 하나를, 큰 생각 하나를 해가지고 나머지 새끼들을 없애는 거. 이게 간화선인 거예요. 근데 그 간화선에 1800개 공안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해 들어가는 방법론하고 유사한 거지. 뭘 하나를 집중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로 들어가면서 이게 우주의 그 본 집단 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귀신의 이치까지도 통하게 된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 명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답습이나 뭐 이런 반복이나 그렇죠? 리핏이나 뭐 이런 학문이 아니라 사유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유의 학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갑에서부터 개까지, 자에서부터 해까지가 글자의 이치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그렇죠? 뜻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글자들이 서로 조합되고 복합돼서 하나의 그런 그 이미지, 심볼, 그렇죠? 이런 거를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 8글자의 실상에 얼마만큼 가장 근접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공부의 정도가 되는 거고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알고 나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하게 내가 이제 상담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뭐 그 제가 유학에 무슨 깊은 그런 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들 중에서 좀 저는 그 공부하는 방법론, 공부하는 어떤 방식,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담 선생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높이 살만하다. 그 쉽겠습니까? 하늘 천자 딱 이렇게 그 천장에다 떠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감목 하나 딱 써놓고 이 감목의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꼭 내 것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 명리에도 그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부에 이제 순서가 있고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명조가 이제 이명조거든요. 이명조인데 여명이시고 정미생이니까 양띠잖아요, 그렇죠? 양띠니까 올해 뭐 57. 아직 만도 안 지났으니까 2살 빼야 되나? 그냥 명리 나이로, 그렇죠? 명리 나이로 57세가 됩니다. 되는데 이분이 이제 직업은 그 화가예요. 화가. 화가고 지금 이제 기미대운이죠, 그렇죠? 기미대운. 그 사이는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뵙고 있는 양반이고 정확하게는 신축년에 신축년이니까 기미대운 딱 들어올 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고 요 기미대운까지 전에 이렇게 병진, 정사, 무호 요게 딱 병진에서부터 무호대운까지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일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그쪽에 이제 완전히 근거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고 원래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죠.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부엉의 그림의 대가예요.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그 작품을 이를테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뭐 이렇게 고양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제복 뭐 이런 거 재물 이런 기복적인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1년 365일 그 부엉이로 달력을 만들어. 부엉이가 다 달라. 그러니까 그 365가지의 부엉이 모습이 다 달라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그러니까 제 구조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딱 보이게, 그쵸? 그러면서 한번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고 집중을 하면 한 5일 동안은 뭐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그 작품에 집중을 한대.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화가이고 특수한 분야의 어떤 그림, 자기 세계. 그러니까 이런 화가들 많죠. 무슨 물방울만 그린다든지 선만 그린다든지 이건 화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엉이 화가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집중도라든지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거의 뭐 이렇게 잠자고 먹고 자는 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이슈상 중에서는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여기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었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터전도 마련을 하고 다 이렇게 기본 정리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의 진로라든지 어떤 향후에 어떤 전개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 이제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일단은 그쵸? 무관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관이 없다, 관성이. 미중의 을목이 좀 있죠, 그쵸? 있긴 하지만 무관이다. 무관이고 또 이렇게 이제 공망을 보면 그 기축 기준으로 오미공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지하고 이렇게 이제 시지하고 연지하고 시지. 그러니까 연지는 보통 조상자리니까 터전, 기반, 토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전이 확실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뭐 비빌 언덕 같이 거기에 의지할 만한 것 같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주 자리는 말년 자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식 자리가 되는 거죠. 궁성으로 보면 자식 자리가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인성하고 물론 이게 지지가 공망이면 같이 그 한 줄을 같이 공망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는 그 글자가 그대로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시지, 궁성, 자식궁, 공망 내지는 이제 편인 공망이니까 공망은 그 작용력이 이렇게 좀 반대적인 현상, 이면적인 현상,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을 조금 더 다른 형상으로 공망 편인을 쓴다. 그러니까 편인을 현실적인 어떤 명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쓴다라고 하면 정신 에너지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사주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무관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주를 해석을 할 때 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관은 일간을 통제하는 건데 컨트롤한다라는 건데 이 관내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그 뭐 심하면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더더구나 이렇게 이제 축중의 신금, 시간의 경금 이런 에너지들은 식상의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이렇게 월지에 축도 사유축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진술축미를 볼 때는 십성도 보고 이 진술축미가 목화금수에 어떤 운동성을 갖는지 이거는 금운동성을 갖고 그렇죠? 이거는 목운동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이것도 비겁이고 비견인데 그 내면을 그 인자를 보면 이거는 해묘미 운동에 관여하는 비견인 거고 이거는 사유축 운동에 관여하는 그쵸? 비견인 거잖아요. 그쵸? 비견이니까 이거는 식상의 고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관의 고지가 되는 거죠. 맞죠? 그쵸? 그래서 비견겁에 여기 오중의 기토도 있죠. 오중의 기토까지도. 비견겁에 그러니까 비겁들이 어떻다요? 상당히 많다. 그렇죠? 많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성하고 비견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그러면서 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항상 격을 말씀드리지만 격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팔자를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뭐 수술대에 환자를 놓고 만약에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메스를 댈까? 어디서부터 치료의 시작점을 삼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월의 기토잖아요. 그렇죠? 축월의 기토인데 이 축월의 기토가 기축으로 놓였기 때문에 기의 일반적인 토양, 대지, 전답 이런 형상들이
이 토가 좀 얼어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지고 이렇게 냉기, 온기, 열기가 교류가 되고 이래야 생명이 자랄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일단은 축월의 기축이기 때문에 요 연월의 상황이 복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겹쳤다도 되잖아요. 이 복음을 자리마다 복음 해석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천간에 당연히 일간은 나로 비견으로, 그렇죠? 이게 딱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자리, 월간 복음, 연간 복음, 시간 복음이 있을 수가 있고, 일지 중심으로 해서 또 옆에 시지 복음이나 월지 복음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박스로 봤을 때 이제 일간 중심으로 복음일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월지 복음은 축토가 이렇게 이게 변동성이 없는 거죠. 이 축토 입장에서는 여기는 충미충하고 정계충의 형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충. 그러니까 충은 본질적으로 역마의 성향이 있어요. 서로 반대 기운이 이렇게 부닥쳐 있는 형국이니까. 그런데 나하고는 내가 앉은 자리하고는 충의 형상도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게 안 되네.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축이 이렇게 좀 복음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기와 냉기가 더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형국 되는 거죠. 이거를 지지 상황으로 보면 이걸 20, 20, 20, 20으로 해도 되고, 뭐 15, 15, 15로 해도 되고, 지지의 환경이나 상황이 이 비겁들하고, 그러니까 식상생재 활동을 하는 비견들하고의 관련성이 요 기간에서 요 기간까지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인생 초년에서 여기까지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환경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요게 지금 다 관대지에서 강한 에너지들이잖아요. 정미도, 개축도, 그렇죠? 백호가 되고 관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연월의 환경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도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궁성으로 보면, 내 일지가 되는 거고, 일지가 이렇게 좀, 여기 축에 이렇게 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축오의 이런 원진의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잘 보시면, 요 축에, 요 한 글자만 빼고, 이렇게 정, 기, 경, 오, 여기에 어때요? 이게 다 에너지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몰입되어 있는 형국인 거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 이 개축도 이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극의 눈기둥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북극에 눈 내리는 형국이잖아. 축중의 개수가 월간 자리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월주는 부모궁인데, 나하고 합쳐져 가지고 복음이 되고 동결에 얼어있는 형국이 되는 거고, 요거는 또 이 모친 자리도 되는 거예요. 모친. 네? 이건 붙인 자리, 모친 자리. 예. 그러니까 모친하고의 나의 관련성이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더 이렇게 얼게 되는 그런 형상도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축중에는 미월도 이게 걸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견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축에 개수가 있고, 그쵸? 개수가 있고, 축 중에 신금이 경금으로 이렇게 투간이 됐잖아요. 투간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미 이제 축월에 이 기토가 개축을 강한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 편제인데 어쨌든 눈보라 편제이지만 이 편제를 월간에 내가 부모궁에 아니면 직업성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죠? 축에서도 올라간 거고 축에서도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 개수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또 축의 신금은 투입해 가지고 이제 경금으로 올라갔는데,
항상 천간지지를 볼 때는 같이 보기